이번 시간에는 각종 외상을 응급처치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골절이나 심한 출혈이 아닌 상처라면 간단하게 상처를 입을 수 있고요. 그것을 또 매번 병원에 갈 수도 없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해외에 있거나 병원을 이용하기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적절히 처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심한 상처 말고 그 외에 기타 등등의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상처의 세척입니다. 상처의 세척은 외상을 입으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소독약을 생각을 하는데 소독약은 적절치 않습니다. 알코올이든 베타딘, 포비돈, 과산화수소수 이런 것들이 소독약으로 상처가 외피가 벗어진 상처에는 부적절한 것입니다.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수돗물, 생수, 냇물 또는 우리 생리식염수 그리고 소주와 같은 증류주를 권장하고요. 막걸리나 또 다른 그런 술들 이렇게 단 성분이 있는 술들은 좀 권장하지 말아야 되겠죠. 또 알코올 성분이 너무 독한 것도 사실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해야 되겠지만 권장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물이 더 낫다. 깨끗한 물이 훨씬 더 상처를 세척하고 오염되는 것을 제거하는 데 좋고요. 이 과정이 처음에 적절히 이루어져야만 그 이후에 상처가 빨리 낫고 흉터도 적게 그리고 합병증도 적게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게 지혈입니다. 이제 가장 당황하는 게 통증도 통증이지만 피가 나니까 당황을 하는데 피가 나면 그 부위에 상관없이 목숨이 끊어지는 부위가 아니라면 숨을 못 쉬는 부위가 아니라면 거대 혈관만 아니라면 어느 부위든 상관없이 압박만 하면 모든 실혈은 지혈됩니다. 출혈은 지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로 먼저 이제 닦아낸 다음에 손으로 압박하는 것보다는 깨끗한 이 티슈나 손수건인데 손으로 압박을 하는데 그 사이에 티슈나 손수건을 대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물티슈가 있기 때문에 물티슈를 사용해서 출혈 부위를 압박하는 것도 좋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다 출혈만 아니라면 당황하실 필요 없이 압박만 잘 하시면 지혈되고 또 그 다음날 병원을 가거나 좀 더 시간이 지체돼서 병원을 갈 때까지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가정상비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연고를 하나 얘기했고 메디폼이나 듀오돈과 같은 치료 재료를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재료들이 있다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간단히 자기 그 작은 상처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먼저 메디폼은 이렇게 상처가 난 다음에 진물이 많이 흘러나오는 것에 흡수성으로 사용한다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화상을 입은 건데요. 듀오덤을 사용하고 화상 초기에 사용하게 되면 그 진물이 많이 발생해서 여기 이렇게 건조되지 않는 상태로 나오는데요. 그럴 땐 이렇게 흡수를 많이 하는 메디폼 같은 치료 재료, 두꺼워 보이죠? 이 스펀지처럼 생겼고 두꺼워 보이는 이런 치료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이제 그렇게 진물이 나오는 상처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진물이 줄어들면 여기 흡수되는 양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듀오덤을 며칠 더 사용을 해서 상처를 보호해주고 보습을 해주는 방향으로 한다면 상처 치료를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흉터가 적게 좀 더 합병증이 적게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소독약이 좋냐 수돗물이 좋냐 어떤 것이 좋냐는 얘기해서 이렇게 좀 비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봉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소독약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베타딘이든 알코올이든 과산화수소든 이 균을 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피부가 봉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피가 외부로부터의 방호벽을 이렇게 봉합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외부 침입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소독약을 사용하지 않고 수돗물을 사용했다? 이거는 깨끗한 물이라 하더라도 이 실과 실 틈 사이로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독약은 왜 감염이 안 발생하느냐? 이것은 균수를 줄여주면서 들어가더라도 들어갈 수 이 실 틈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거고요. 수돗물은 균수를 줄여주는 역할은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처에 있어서는 수돗물을 사용해서 상처를 깨끗이 사용한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처에 대해서 소독약을 쓰는 것이 이 상피의 재생을 막아서 그게 흉터를 더 만들 수 있다라는 판단도 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처, 외상을 이렇게 입은 상처에서는 초창기에는 메디폼과 같은 흡수성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게 좋아지면, 이 정도로 좋아지면 그 다음에 듀오덤을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치료 재료 중에 스터리스트립 또는 스테리스트립이라고 하는 것과 휙소몰이라는 걸 소개하는데요. 이거는 몸의 관절 부위 같은 데에 붙어서 유연성 있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신축성 있는 그런 재료로 만들어져서 반창고가 안 부착되지 않는 부위에 부착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을 좀 잘라 놓은 거고요. 이 제품은 그 픽스터리 스트립이라는 건데요. 봉합을 대신해서 상처가 벌어지지 않게 하고 흉터가 줄어들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합을 한 상태에서는 이제 봉합을 빨리 제거하면서 스테리 스트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냐? 이렇게 찢어진 자리를 벌어지지 않도록 이걸로 요 스테리 스트립 또는 스터리 스트립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벌어지지 않게 주름이 제게 붙여놓고 그 위에 거즈를 하나 대고 듀오덤을 부착하면 진물이 혹시 나더라도 이 거즈가 흡수되어서 이 스터리 스트립의 접착력을 떨어뜨리지 않고요. 상처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표피낭을 수술한 상처인데 표피낭을 수술하고 나면 제가 하는 방식으로 구멍만 뚫고 하게 되면 이렇게 진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거즈를 사용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진물을 좀 닦아낸 다음에 스터리 스트립을 대고 그 위에 거즈를 대거나 양이 작다면 그냥 듀오덤을 대주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흉터가 있을 때 좀 일찍 빼고서 이런 식으로 스터리 스트립을 여러 장 해주고 듀오덤을 대주면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상황, 외상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또 가정에서도 이런 치료 재료들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 특히나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병원이 가까이 있지 않는 상황, 외국에 있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